주말마다 골프장만 가던 남편 그냥 취미련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젊은 여자 둘이 활짝 웃고 서 있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폭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골프 중독 남편을 골프로 참교육하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제 남편은요, 주말만 되면 꼭 골프장에 나갑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니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아침 일찍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죠.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는 자리도 필요하고 운동도 된다니 괜찮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연습장을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거의 골프장에 살림을 차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덩그러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드라마 몰아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책도 읽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나랑은 언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하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여보, 오늘 날씨가 끝내줬다니까 사진 좀 봐봐. 저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사진을 넘기는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회사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 2명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솟구치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은 누구야?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야. 어쩌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됐어. 말끝은 흐려지고 손은 허공만 허우적대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서 단단히 뭔가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날 이후 저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남편하고 싸워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속으로 꿍꿍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 당신이 골프라면 나도 골프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보여주지. 그렇게 저는 곧장 근처 골프 아카데미를 찾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클럽도 제대로 못 잡고 공도 안 맞고 코치님이 옆에서 웃음을 꾹 참는 게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이건 내 자존심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루는 연습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치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유, 처음이시죠? 근데 자세가 금방 좋아지시네. 혹시 목표 있으세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목표요?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죠. 제 남편 참교육이요. 그 아주머니는 깔깔 웃더니 아이고, 재밌는 분이네. 그럼 더 열심히 배우셔야겠네요. 하면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며칠 뒤
드디어 저도 동호회 분들과 함께 필드에 나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긴장도 되고 실수할까봐 걱정도 됐죠.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바람은 상쾌하고 잔디는 파랗게 깔려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으며 공을 치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제일 환하게 웃으며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살짝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첫 필드, 완전 즐거웠다. 이한줄과 함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딱 3글자. 이게 뭐야? 제가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오더니 제 휴대폰을 들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골프를 배워? 게다가 남자들이랑 같이 필드에 나가? 그 얼굴은 정말 볼만했어요. 눈은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져 있고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 당신이 주말마다 골프 치는 동안 나도 내 시간 즐긴 것뿐인데.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버벅거리기 시작했죠. 아, 그건 나는 회사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동호회 사람들이랑 친 거라니까.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마치 트래픽 신호등처럼 색이 변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 맛에 참교육하는 거지 하며 혼자 쾌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남편이 괜히 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캐묻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 누구야? 저 사람은 무슨 일 하는데? 저는 일부러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그냥 열심히 치는 분이지 뭐. 왜? 궁금해. 소개라도 해줄까?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붙은 것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제가 올린 사진에 댓글이 주르륵 달렸거든요. 와, 언니 완전 멋지다. 남편분 골프만 좋아한다더니 결국 아내분이 더 힙하네. 역시 시대는 바뀌었어. 부부가 같이 즐겨야지. 그 댓글들을 남편이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정말 우스꽝스럽게도 얼굴이 점점 구겨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마치 내가 주인공이어야 할 무대에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간 것 같다.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모른 척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 골프 모임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척 일부러 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죠. 아, 오늘 코치님이 내 스윙 보고 칭찬하시더라. 폼이 점점 좋아진대. 이러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싱글되는 거 아냐? 그 순간 남편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추더군요. 얼굴은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워 죽겠다는 티가 다 났습니다.
며칠 후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골프 연습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슬쩍 따라 나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들 오늘도 나오나?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나오면 안 돼? 아, 오늘은 오히려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온대. 남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당히 골프채를 메고 나서는 순간 자기는 집에 남겨진 채 쭈그려 앉아 있는 것처럼 위축된 모습이었죠. 결국 남편은 못 참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주말마다 골프 치는 거 좀 줄일게. 회사 모임도 조절하고 대신 우리 시간 더 갖자. 속으로 저는 드디어 항복 선언이구나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그러면 좋지. 사실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웠거든. 그 말을 듣자 남편은 머쓱하게 고개를 극적이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치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참교육이지. 이제 당신도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그날 이후 남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주말마다 새벽같이 골프채를 메고 달려나가는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를 힐끔힐끔 보며 스케줄을 조율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같이 영화 볼까? 아니면 근교 드라이브라도 갈까? 이런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골프채 대신 나를 챙기는 모습이라니 이게 웬일이야? 하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사실 말인데. 우리 같이 골프 연습장 갈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니까 이제는 내가 옆에서 알려주고 싶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좋아. 부부가 같이 치면 더 재밌겠지.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저희 부부는 함께 연습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남편은 괜히 자세를 잡아주겠다며 뒤에서 서성거리고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혼자 열심히 스윙을 했습니다. 그러다 공이 아주 시원하게 날아가자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와, 당신 폼 진짜 좋다. 나보다 낫다. 결국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뭔가 긴 싸움이 끝나고 난 뒤 서로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머쓱하게 고개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한동안 내 취미에만 빠져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여보가 남자와 필드 나간 거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앞으로는 골프도 같이 하고 당신이랑 시간도 더 보내고 그렇게 가끔은 우리 같이 치러 다니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참교육의 완성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 웃으며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저희 부부는 요즘 주말마다 연습장에 함께 가곤 합니다. 공이 날아가는 소리에 시원하게 웃고 때로는 서로의 실수에 깔깔거리면서 말이죠.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꼭 전해주세요. 여보,
이번엔 내가 이겼다. 완벽하게. 오늘은 골프 중독인 남편을 골프를 배워서 멋지게 참교육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단순히 싸움으로 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은 주인공의 지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연을 통하여 답답한 일이 있다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